특히나 일본은 외국인한테 대출 안 해주기로 유명한 그렇죠. 나라입니다. 보수적. 자기들끼리만 저금리로 해주고 말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찾은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 튜브 특별 초대석. 네, 오늘은 장안의 화제입니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신 백승 대표님을 모시고요. 정말 일본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인지 정말 누구나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쉽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일단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요. 처음에 와서 일본 부동산 투자가 너무 궁금하니까 네. 포털 사이트에 일본 부동산 투자라고 쳤더니 네. 와, 정말 안 보는 게 나을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20년, 그렇죠. 30년. 일본 부동산 하면 다 부정적인 이미지야. 예. 그리고 예. 이제 빈집 늘어나서 빈집 인구 늘어난다. 없어지니까 다마신 도시 꼭 나오자. 맞아요. 다 마신 도시. 그리고 예. 지진 나면 뭐 수직 맞아요. 낙하 지진 일어나면 도쿄는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만 있어서 일본이 뭐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 한국에 다 넘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기사만 보다 보니까 힘들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그렇죠. 일본은 또 들어가서. 특이하게 또 야후재팬 1등이야. 또.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주로 키워드 검색을 키워드 많이 검색. 하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네네. 또 그 당시에 또 2019년에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또 일본 부동산 투자하라고 세미나가 조금씩 열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는 몰랐었죠. 예, 일본 부동산 투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다니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면서 네.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8개월 동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첫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예. 그 첫 투자한 사연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 내가 찾자. 그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일본 현지 중개업소인가요? 현지에 있는 중개업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중개업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업체들 분들하고 미팅을 했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5억 원, 뭐 당시 한 5천만 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니까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중개하시는 업체도. 네, 업체에서도 5억 원은, 그러니까 5천만 엔으로 이제 뭐 이 백승 씨가 원하시는 건물은 못 산다. 건물은 못 산다. 네, 그냥 작은 맨션을 사라. 아, 작은 맨션. 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목표가 딱 생긴 거예요. 수익률이 좋은 일본 부동산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월세 받아보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생겨서 네. 건물을 사달라, 네.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막 이제 제가 쫄랐고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알게 된 것들 이제 거기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회신이 왔던 업체 그리고 은행의 도움도 많이 컸죠. 은행도 대출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대출해주는 은행 그리고 뭐 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했던 관계사분들 뭐 대표적으로 세무사 분이 계시겠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좀 받아서 네. 한 20여 개 정도의 매물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현장 가서. 네. 임장 가서 네. 이제 돌아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 이제 저는 이제 책에도 공개를 했지만 카구라자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네. 5층짜리 상가주택을 구매하게 됐죠. 총 매매가가 얼마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거 사실 제가 항상 5억 원 가지고 그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얼만데 한데 사실 그걸 이제 제가 계속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1억 5천만 엔 정도 됐습니다. 약 16억 정도의 당시의 기준으로 건물이었죠. 그럼 나머지 그 10억 정도의 돈은 대출. 맞습니다. 근데 대출인데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다들 장벽을 그러니까요. 느끼잖아요. 해외 부동산을 그래 그냥 현금으로 5억 주고 그냥 사면은 뭐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전 세계 다 투자할 수 있지. 그렇죠. 현찰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대출을 받는 게 그게 되냐? 특히나 일본은 외국인한테 대출 안 해주기로 유명한
그렇죠. 나라입니다. 보수적. 자기들끼리만 저금리를 해주고 말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찾은 방법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 야, 일본에 진출한 한국은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SBJ 은행이라고 그게 네. 이제 신한금융그룹사에 속해 있는 즉 신한은행의 다른 일본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신한은행이 초기에 아마 일본 자금으로 만든 나라 맞습니다. 많은 은행일 거예요. 예. 그래서 SBJ에서 SBJ가 있고 그리고 하나은행도 하나은행. 도쿄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1금융권이 가장 대표적이죠. 어. 그래서 은행물을 사실 두드릴 때도 은행에서도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건물 산다고 하니까 네. 은행에서는 그냥 그 당시에도 타워맨션 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출도 더 잘 나오고 이게 감정평가하기 쉬우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건물 사겠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해주세요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야, 멋져요. 아무튼 그래서 야, 첫 투자부터 그냥 타워맨션이 아니라 상가주택으로 그냥 야, 대출을 요 자기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LTV가 거의 한 70% 맞습니다. 되는 돈으로 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거는 일단 결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혹시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좀 행운스럽게도 이제 매도 의향이 이제 접수가 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수익률 여쭤봐도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일단 월세 수익률부터. 월세 수익률. 일단 처음에 2019년에 들어갈 때 이제 표면 수익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제 총 월세 금액이 건물 매매가 대비 몇 %냐? 그 당시에 5.8%였거든요. 사실 5.8%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러고 이제 저는 대출을 끼고 그리고 3년 동안 약간 월세를 올렸습니다. 아. 그런 작업을 하면서 즉 실질 수익률, 제 실제 투자금 대비 실투 대비해서는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당장 가야겠네요. 두 자리 수익 나오는 게 요즘 없거든요.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수익이 났는데 지금 또 두 번째 보통 우리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세금은 뭐 얼마큼 또 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13점 몇 프로가 나는데 여기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요?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린 13%는 세금도 재산세를 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그 수익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나라에 뭐 종합소득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저는 일본 법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네. 일본 법인세,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으면 11%, 조금 높으면 22% 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어때요? 맞습니다. 20% 초반대이고 왜 한국도 주택 매매하거나 뭐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중과하고 그런 세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이제 30%는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거고요. 그냥 30%면 뭐 중과도 아닌데 뭐. 이제 70%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그쵸? 저렴한데 이렇게 될 거고 그냥 평상시에 임대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워낙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은행도 일본 금리 수준으로 싸게 대출을 해줘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금리?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유지 중인 전 세계 유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구조상 금리를 올려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대출 실행할 때는 1.5%였습니다. 나 생전 처음 듣는 금리인데. 정말 꿈의 금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요. 이제 투자용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일본 은행에서도 2%에서 3% 정도는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상업용 부동산 접근하셨는데 주거용은 어때요, 거기는? 주거용은 이제 거기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타워맨션. 타워맨션. 들인데요. 타워맨션의 실제로 그 매매가를 이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맨션이 그들이 가격 지수를 2010년에 100이라고 했을 때 도쿄의 맨션이 2022년에 182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82%가 올랐다는 건데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5구 그리고 훨씬 더 고급 주거지인 타워맨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올랐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약 한 2.5배 정도는 올랐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쿄도 다 올랐네요. 그러면 부동 주거도 많이 오르고 상업도 많이 오르고. 맞습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적어도 도쿄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예. 그 말은 해당하지는 이제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마 신도시만 해당하는 거죠? 근데 다마 신도시도 되게 오해가 있는 게요. 우리가 막 3기 신도시를 평가할 때 일본의 다마 신도시의 모양새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다마 신도시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네. 그 버블 시기를 그렇죠, 떨어졌지만 다마 신도시의 그 중심,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같은 느낌이랄까. 그쵸, 그쵸, 뭐 그쵸. 역세권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런 곳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좋은 타워 맨션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견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일단 한번 뭔가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면은 전체가 다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들을 저도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투자하시는 입장 투자분한테 확인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지 않고 현장 방문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고 버려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인으로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거죠. 사실은 이것도 개인으로 사고 싶었으나 가장 처음은 대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거 똑같구나. 외국인한테는 대출 안 해줘. 현지에 살면 그리고 현지에서 좀 일정 소득이 있고 만약에 영주권이 있으면 제일 베스트. 아 그럼 일본인들은 일본 투자하면 좋긴 하겠네요. 개인으로. 거긴 중과 이런 거 없죠? 없죠. 야. 전혀 없죠. 오히려 장려를 해주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마이홈 금리 같은 경우에는 0.8%대. 그러니까 뭐 사실 0.8%. 그냥 뭐 돈 주는 거죠. 그냥 집을 사라고 떠미는 거네. 예. 심지어 오버론이라고 해서 오버로는 또 뭐야? 예. 감정평가액에 그러니까 100%보다 더 주는 거죠. 110%. LTV를? 네. 왜냐면 그걸로 취득세도 내고 그 세금을 내니까. 다 해라. 복지국가네. 선진국 맞네.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영주권이 있더라도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일본 현지 법인을 제가 개설을 했고요. 현지 법인 개설하면은 거기 법인은 그냥 일본 법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 대출로 해주니까 맞습니다. 개인 해주는 거 특별한 뭐 마이홈 대출 이런 것들 못 받는다 못 하더라도 받습니다. 그래도 저금리니까 네. 그걸로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그게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그럼 대출이죠. 또 추가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일본 법인 만드는 건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갑자기 들고 싶네요. 왜 이것도 재밌는 게 어. 우리나라는 왜 법인 만드는 거 되게 생각보다 쉽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요즘에- 돼. 요즘 무슨 뭐 원클릭 막 그런 것도 막 생겼더라고요. 예, 자본금도 거의 필요가 없어서.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저도 역시 이제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 썼고요. 사법서사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의뢰를 했고요. 법무사 같은 분이죠. 의뢰를 했고 네.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느리고 대신 이제 전문가를 쓰되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듭니다. 법인 개설을 할 때도 뭐 우리나라도 그 법인 개설 대신해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변호사 아마 업체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본다면 일본은 거의 그거 10배? 거의 한 300만 원 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법인도 우리도 뭐 정관 쓰고 무슨 뭐 사업 업종 쓰고 뭐 쓰고 그렇죠. 똑같아요. 생긴 게 너무 똑같습니다. 표본 양식이 있을 테니까 몇 가지만 바꿔서 보통 하잖아요. 저도 법인 뭐 하는데 뭐 몇십 장이 있긴 한데 그냥 표준 양식 따르니까. 그래도 비슷한 점이 좀 한국과 비슷해서 편합니다. 일본 부동산을 하실 때는 개인으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인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법인은 한국 법인 만드는 것보다 조금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뭐 그냥 도움받아서 사면은 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조언이 되거나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홍보하실 것도 홍보하셔도 좋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본 부동산 투자라는 게 장벽도 높고 편견도 있지만 결국엔 이런 평범한 그냥 월급쟁이, 월급 개미도 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게 좀 컸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빠시용님 이제 아카데미에서 뭐 강의로도 좀 찾아뵙고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또 찾아뵙고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우리들끼리 이제 음. 좋은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이렇게 붐업이 되지 않을 때 미리 공부하고 미리 투자하는 것들이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고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공부 투자 안 하셔도 되는데 맞다 싶으면 바로 투자하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은 놀러 가면 좋아요. 가깝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가서 투자 안 하고 놀러 가도 좋지 뭐 솔직히. 예, 그래서 맛집도 많고 그다음에 일본말 몰라도 제가 자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나 일본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돼 있는 데도 많고 공항 가도 일단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가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제일교육 분들도 많고 놀러 가신 분도 많고 맞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좀 편안하게 투자든 뭐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수책 써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이제 서울을 팔진 않겠지만 도쿄는 사러 한번 도쿄를 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아무튼 조만간 또 모실 테니까 그때 또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토라노몬 힐스? 토라노몬 힐즈 이번에 새로 생긴 그곳을 가시는 건가요? 이게 어디 도쿄예요? 네, 도쿄입니다. 뭐 하는데요, 여기가? 여기 뭐 이게 복합시설, 복합시설이요? 예, 많이 들어가 있는 롯본기 곳인데 힐즈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쿄에는 이것도 이제 말을 자꾸 하는데 해도 돼. 예,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음.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네. 우리나라는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저층 주거지 부시고 아파트 단지 쫙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약간 빠시오님께서도 서울 책에서도 적어놓듯이 그런 복합 시설, 진짜 용산 정미창처럼 네. 뭐 문화, 무슨 상업, 주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재개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많이 가서 벤치마킹 해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음, 어떻게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은 또 호재가 되지. 맞습니다. 이것도 유동기를 끌어주고 왔다가 맞습니다. 거기서 아니 여기서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네요. 그런 것도 힌트가 좀 되죠. 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호재거리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5월달에 같이 가는 걸로. 오,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